오늘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을 한다기보다 칼럼에 가깝거든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여러 데이터를 함축적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최대한 어렵지 않게 라디오처럼 술술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반란, 초강수, 그에 따른 대반격, 초긴장, 이게 요즘 자동차 시장을 대표하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상승세가 꾸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물, 해외 소비자들의 반응 어느 하나 우리 기업도 뒤처지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논리적 추론과 데이터가 충돌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언론이나 유튜버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놨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세상을 장악할 거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아예 반대로 중국 전기차는 완전히 몰락할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1위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가 1000만원대 신차, 내연기관차랑 크기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한 차를 출시해버렸죠. 절대로 이런 일은 불가능할 거란 주장도 있었지만 현실이 됐고, 비아디는 친환경차 생산량 700만 대를 세계 최초로 돌파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 논평도 나왔고, 테슬라나 현대차 그룹의 반응이나 흐름, 그리고 이 차들을 타는 소비자들도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전기차가 정답이다. 이게 실제로 맞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걸 아예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우선 전기차가 무조건 답이다. 이건 전기차를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주장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전기차는 무조건 몰락한다. 이렇게 말하기엔 환경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향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항상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으로 치면 문어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기차가 전 세계를 장악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친화적인 언론들은 이런 주장을 전파하면서 환경 문제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주행하는 동안 전기를 쓰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과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를 찾아보면 전기차 정답론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내연기관 엔진 개발 기술력, 심지어는 그 기술력 평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특정 브랜드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도 몰락할 거라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내연기관차 진영이 사람들 그리고 일각의 비호감 정서를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쪽이나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가 미래를 보여준다고 전제합니다. 이 상황에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은 진영 논리에 갇혀 사실을 부정하는 멍청이 취급하고요. 특정 브랜드를 까거나 빤다면서 저급한 말을 섞어가며 열변을 토하기도 합니다. 통계 자료를 맹신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라는 것은 모든 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적절한 해석과 질문이 뒤따라줘야 설명이 되는 데이터도 분명 존재하고 대부분의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데이터와 주장이 계속 엇갈린다면 그냥 둘 다 의심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 중에서는 전기차가 망하든 전기차가 세상을 지배하든 손해볼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어쨌든 수천만 원을 들여 사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집 다음으로 비싼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의 미래를 맞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예측할 것이며 100년 넘게 차를 만들어온 벤츠나 포드도 전기차 시장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반 소비자라면 이런 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적 논리적 추론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는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누군가 패배하거나 승리하는 게 아니라 경쟁만 계속할 뿐입니다. 우리 수입차 시장에서 벤츠와 BM이 1등 자리를 치열하게 다투는 것처럼 말이죠. 판매량 1등을 못했다고 해서 그 브랜드가 몰락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전기차가 좋다고 하는 사람과 싫다고 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건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회사일 겁니다. 중국도 이제는 걸러질 회사들이 많이 사라져서 사실상 비아디 말고는 테슬라와 나란히 언급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테슬라와 비아디가 시장에서 돋보이도록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비아디는 가격 앞에는 장사 없다는 논리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기술력의 곧 미래라는 논리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바뀐 비아디의 가성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급화 전략을 펼치던 비아디가 1000만원대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비아디가 이런 차를 출시하니 전 세계가 주목했죠. 미국, 독일, 일본의 전기와 재계가 모두 긴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CNBC도 비아디가 새로 출시한 시걸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차가 의미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기 스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가형 전기차라고 해서 트위즈만한 초소형 전기차가 나온 게 아니고 내연기관 경차와 가격이 비슷하면서 크기는 또 경차와 해치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 한마디로 이제는 내연기관 차랑 가격과 크기가 비슷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 실적은 의미 있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0에서 150%가 늘어서 실상을 보면 논평할 가치가 없는 숫자
숫자를 강조하는 회사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비아디는 2020년에 13만 대를 팔았고 작년에는 157만 대를 팔았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테슬라를 꺾고 생산량 1위를 하기도 했고 최근 비아디가 보내준 보도 자료를 보니 친환경차 생산량이 세계 최초로 7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세계 최초로 700만 대를 돌파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전기차는 비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비싼 가격 때문에 이걸 상쇄해주기 위한 구매 보조금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만큼 저렴한 전기차는 절대로 등장하지 못할 거란 사람도 많았지만 결국 이걸 가장 먼저 비아디가 해냈다는 거죠. 중국 전기차를 이야기하면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데이터와는 충돌하는 주장인 겁니다. 중국 내수 판매량 덕에 그런 거라고 주장하지만 그 어떤 회사도 내수 판매량을 제외하면서 1등으로 외치는 곳이 없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을, 현대차그룹은 한국을 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30년 뒤에 누가 1등을 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 아예 흐름을 읽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 말할 수 있는 건 테슬라의 영원한 1등, 중국의 영원한 1등 모두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못 믿겠다면 실제로 시장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 역시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를 이해하는 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우선 미국은 중국을 대놓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IRA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트럼프는 재선을 하면 중국 자동차에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중국 브랜드가 미국에 들어오는 걸 정치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상황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과 부품 공급망을 갖춘 중국을 주력 생산 기지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은 중국 전기차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합니다. 중국 전기차가 정말 별게 아니라면 이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 중국 전기차가 몰락할 거라면 얘네를 뭐하러 견제하겠어요? 견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몰락할 거고 그렇게 되면 자국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마냥 규제만 때릴 수 있냐? 이것도 아닙니다. 테슬라는 중국을 주력 생산 기지로 활용할 거라고 합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만큼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는 이상 미국도 테슬라를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포드가 테슬라만큼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면 테슬라의 배신자 이러면서 쳐내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고 테슬라를 규제하는 순간 모든 걸 중국한테 넘겨주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업체들이라고 상황이 나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시장에서 길을 못 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스타트업이 많았지만 대부분 주가가 폭락하고 피스컨은 아예 상장 폐지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이 중국한테 지는 건가? 그건 또 아니죠.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전기차 스타트업이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기냐 중국이 이기냐 그만큼 의미가 없는 논쟁이란 거죠. 그럼 다른 나라는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대기아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현대기아차는 대체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 전기차에 올인한다고 했다가 엔진을 다시 개발한다고 했다가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내연기관 엔진을 버리고 전기차에만 올인한다, 엔진 개발을 절대로 안 할 거다 이런 적이 있었나요? 현대차는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모든 차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투자도 투트랙입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위한 엔진 개발, 팰리세이드에 들어갈 새로운 파워트레인 개발이 대표적이고요. 3년 동안 국내에만 6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이면서 이 역시 전기차에만 올인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동아일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이미 자동차 시장의 방향은 정해졌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전기차만 남는다 아니면 전기차는 없어질 거다 이 주장에 대한 정답만 없는 거고요. 우선 1위 자리는 테슬라와 비아디가 계속해서 경쟁을 할 겁니다. 어떤 브랜드가 기술력이 더 뛰어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량 문제겠죠. 판매량이 곧 시장 장악력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유럽 중에 어떤 쪽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누가 1등을 하느냐만큼 중요한 게 유럽의 태세 전환이라고 보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은 미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외치면서 전기차 쪽으로 완전 방향을 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미국을 배신할지 모르는 것도 유럽입니다. 역사적 추론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유럽은 미국을 아주 강력하게 규제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구글한테 6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먹이고 애플이 라이트닝 케이블을 버리게 만든 게 유럽입니다. 두 번째는 유럽 기업들이 대체로 전기차 시장에서 약합니다. 미국의 포드와 유럽의 폭스바겐이 내연기관차 시장의 양대 산맥이었던 것처럼 미국의 테슬라와 나란히 언급될 만한 유럽이 전기차 회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테슬라만큼 가치 있는 전기차 회사가 유럽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을 따라가자니 테슬라가 유럽 자동차 시장을 잡아먹고 중국을 따라가자니 여기는 저가형 전기차로 유럽 회사를 잡아먹습니다. 그럼 결국 유럽도 자기네들이 잘 만들 수 있으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하면서 친환경을 명분으로 말할 수 있는 걸 밀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유력하죠. 유럽은 이미 전기차 관련 계획을 여러 번 수정하고 미뤄왔습니다. 적어도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반발을 계속하는 이상 유럽은 앞으로도 관련 계획을 여러 번 수정하고 규제도 완화할 겁니다. 그렇다고 친환경에서 뒤처지기는 싫기 때문에 차선책인 하이브리드 차를 우선적으로 밀어줄 거란 거죠. 유럽을 너무 착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클린 디젤이
줄타기들이라는 말을 만든 게 유럽입니다. 그럼 현대기아차와 KGM을 비롯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도 이제 적절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 차냐 논쟁이 심한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 산업 세대 교체가 일어날 때 항상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냥 현재의 흐름만 놓고 보면 만약 오늘 얘기한 것처럼 유럽이 전기차 시장에서 길을 못 펴고 자기네들이 그나마 잘 만들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를 밀어주기 시작한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좀 명확해집니다. 현대기아차로 치면 텔루라이드, i30N, i20 이런 차들은 해외 전략 모델을 대표합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미국 전략 모델은 전기차, 유럽과 내수시장 전략 모델은 하이브리드 차 이렇게요. 우리나라는 줄타기를 잘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관계로 보나 정치 관계로 보나 미국, 유럽, 중국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질 수 없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어떤 방향이든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전기차가 장악하든 하이브리드 차가 장악하든 크게 상관없다는 겁니다. 전기차가 정답이면 현대기아차랑 KGM은 전기차를 많이 만들면 되는 거고요. 하이브리드 차가 정답이면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만들어 팔면 됩니다. 이미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인프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게 된다면 정부는 지지율과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전기차 인프라를 가장 우선적인 공약으로 내걸 거고요. 하이브리드 차가 가장 많이 팔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평소처럼 주유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절대로 안 될 거라던 1000만원대 전기차를 비아디가 출시했고 그에 따른 테슬라의 대응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랑 비아디가 시장 흐름을 결정한다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나머지 회사들은 전기차 시장, 하이브리드 차 시장에서 1등을 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요. 언제 어디로 가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긴장하면서 시장 흐름을 살필 겁니다. 뭐 요즘 전기차가 정답이다,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자동차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